사주TV의 페레스코 2주의 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 이슈는 역시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팀들이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네. 의외로 부진한 팀들이 있어요. 네. 저희가 프리뷰 시간에 얘기했지만 도르트문트가 그렇고요. 네. 그리고 또 대표적인 팀이 스페인에 있습니다.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네. 챔피언스 리그에서 부진하면서 최근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AT의 부진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팀들이 워낙 잘해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발렌시아가 지금 어마어마한 기세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AT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싶지만 발렌시아나 이런 팀들이 너무 쭉쭉쭉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AT가 4위를 하고, 사실 레알 마드리드 바로 뒤에 아닙니까? 근데 그런 측면 때문에 AT가 조금 부각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도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네. 지로나전에서도 패배를 당했고 토트넘전에서도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 내부에서도 위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는 5승 5무를 기록하면서 무패 행진을 네. 이어가고는 있지만 역시 상대를 제압하는 힘이 떨어지고 있고요. 네.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 점이 더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하고의 경기에서 경기를 주도했을 때에도 득점포를 가동하지 그렇죠. 못하는 모습.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부진한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부진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버티는 힘도 떨어졌어요. 네, 네, 네. 그동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하면 두 줄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네. 수비가 단단한 팀이었는데 네. 수비 쪽에서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수비수들의 노세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격 라인에서는 그리즈만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데 그리즈만이 첼시전에서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은 다음에 최근 7경기에서 무득점입니다. 네. 그러면서 전체적인 파괴력이 좀 떨어진 건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한 얘기 같습니다. 네. 여기에 야닉 카라스코라든가 코케가 부상이다 보니까 그리즈만이 전방 쪽보다는 2선 측면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또 많아지고 있고요. 여러모로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파의 징계예요. 네, 피파 징계 때문에 여름 동안 영입한 선수를 선수 등록을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디에고 코스타와 비톨로 선수를 1월이 돼서야 활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비톨로는 라스팔마스에서 단기 임대돼서 뛰고 있고 디에고 코스타는 훈련장에서 셀카 찍고 있죠. 여하튼 그런 상황인데 네. 여러모로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스페인의 전체적인 리그에 대한 팀들의 운영들이 조금 바뀐 느낌이 조금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점유지향적으로 4-3-3이라든가 4-2-3-1을 쓰면서 미드필더를 두텁게 하고 볼을 순환시키고 점유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썼었는데 최근에 발렌시아도 그렇고 심지어 바르셀로나도 4-4-1을 쓰면서 역습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다양한 공격 전개 상황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유를 하면서 상대를 끌어내고 볼을 탈취해서 역습을 가는 축구에 있어서는 서로 맞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약간 이런 면들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조금 더 조금 더 안 좋은 부분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두 줄 수비를 네. 스페인에서 유행시켰잖아요. 그쵸, 네. 약팀들이 보기에는 점유율 축구보다는 두 줄 수비가 훨씬 더 자신들에게 맞으니까. 그러면서 이 두 줄 수비에 대한 연구가 좀 많아졌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베르데 감독 같은 경우에도 네. 나름대로 이 두 줄 수비를 받아들이면서 네. 이 변칙적인 4-4-2 포메이션을 가동하는데 물론 네. 수비적인 축구는 아닙니다. 바르셀로나가요. 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수비 쪽에 신경을 그쵸. 많이 쓰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어차피 공격은 메시가 해결해 줄 테니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 시메오네 감독을 가장 많이 연구한 게 티가 나는 감독은 현재 발렌시아의 마르셀리노 감독이죠. 네, 네. 비아레알 시절에도 역시 변칙적인 4-4-2 그리고 발렌시아에서도 이 변칙적인 4-4-2 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스페인이 수비 쪽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아니야? 그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상대가 좀 자신들에게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 뒷공간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럼 결국은 뭐 상대를 이기지는 못할 망정 아틀레티코도 패배하지 않으면서 그쵸, 무승부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올 시즌 공식 15경기를 치렀습니다. 그 중에서 9경기가 무승부니까 이 얘기도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만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무승부를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격도 공격이지만 결국에는 수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5번 비길 때 대부분 경기를 보면은 꼭 한 점 실점해가지고 비기는 경기들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공격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수비적인 부분이나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수비 노세화나 수비 조직력에 대해서 조금 더 탄탄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시메오네 감독이 굉장히 고민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기존의 틀을 바꾸기는 정말 애매하거든요. 그죠, 왜냐면 케빈 가메이로라든가 가이탄 같은 경우에는 시메오네 감독의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월이 되면 디에고 코스타하고 비톨라가 오니까 이 두 선수는 아마 떠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무언가 새로운 선수를 기용하면서 변화를 준다?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틀을 맞춰온 전술을 바꾸면서 공격적으로 간다? 또는 더 수비적으로 간다? 이것도 어려워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시메오네 감독이 무언가 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결국 시메오네 감독이 할 수 있는 건 앙투안 그리즈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즈만이 터져줘야 됩니다. 그리즈만이 올 시즌에 단 3골밖에 못 넣고 있거든요. 리그에서 2골이에요. 물론 그 개막전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몇 경기 못 나오긴 했어도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10라운드 끝났을 때 그리즈만이 6골 넣었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에 그리즈만이 총 16골 넣었잖아요. 라리가에서. 근데 그 전이나 그 전전 시즌 봤을 때는 22골씩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난 시즌도 그리즈만의 득점력이 폭발한 시즌은 아니었는데 올 시즌은 그 시즌보다 더 안 좋으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그리즈만이 부진한 건 아니야? 이럴 때 앙헬 코레아가 리그에서 4골 넣고 있고 나머지는 정말로 처참합니다. 카라스코는 부상이니까 논외로 치고요. 페르난도 토레스, 비에토, 가메이로 이런 스트라이커들이 득점포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결국 제 생각엔 오히려 시메오네 감독이 공격 전개에 대한 부담감을 그리즈만에게서 내려놓고 그리즈만이 득점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그런 점이 좀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보면 그리즈만이 1선과 2선 사이로 내려오면서 링커 플레이를 많이 해주고 아니면 또는 사이드로 돌아가서 크로스로 앞으로 붙여주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이제 코레아가 득점을 좀 더 하게 만드는 부분을 만들어주긴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한계가 좀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리즈만이 조금 더 득점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그리즈만이 살아난다면 확실히 상대를 제압하는 힘은 더 좋아지겠죠. 그리즈만의 골은 영향가가 굉장히 높은 골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1월에는 디에고 코스타가 오고 비톨로가 오니까 확실히 공격진이 재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상대를 제압하는 힘이 더 좋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1월까지 어떻게 버티느냐. 2달 남았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이. 2달 동안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시메오네 감독이 2달만 잘 버티면 시즌 후반기 가면은 우승 경쟁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디에고 코스타가 셀카를 좀 자제하고 훈련에 집중했다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나름대로 부진하지만 이것을 극복할 힘은 충분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겐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수는 역시 그리즈만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리그에서 무패를 달리는 팀을 상대로 부진하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건 송펠레밖에 없죠. 사실 뭐 최근 8경기에서 1승 6무 1패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주의 이슈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레전드 매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